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과 함께하는 강지연의 100세 시대 강지연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언급되는 스마트 팩토리. 과연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권태욱 재정 전문가를 모시고 스마트 팩토리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 듣고 나서 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과연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일자리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 미래의 일자리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네, 스마트 팩토리 과연 어떤 것인가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말 그대로 똑똑한 공장이라는 뜻인데요.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신기술, 예를 들면은 5G,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터, 그리고 로봇,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이룸으로써 사람들한테 더욱더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든다는 게 취지입니다. 예. 네, 정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 먼저 짚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5G는 네. 이제 5G가 가장 먼저 얘기를 했는데 5G는 5G라고도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G가 genera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 5세대 통신이라는 뜻인데요. 4세대 통신, 현재 쓰고 있는 4세대 통신보다 속도는 한 20배 정도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 5G의 가장 큰 특징은 초저지연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지연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보낼 때 이게 빨리빨리 된다는 거죠. 지연이 없이 바로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 프리퀀시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초고속 한 20배 정도 빨라진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초연결성인데요. 이제 사물 인터넷이 이용이 되면서 모든 것들, 사람들과 사람들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기계들까지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성까지 해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게 5G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회사들이 자기 서버를 가지고 스토리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정보를 올려놓는 거고,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하드디스크라고 했죠. 거기다 다 정보를 집어넣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구글의 구글 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의 원 드라이브, 드랍박스 있고, 네. 예. 그게 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모든 정보가 다 공중에 떠 있는데 구름에 떠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버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가질 필요 없이 모든 정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다 알고 계시지만 로봇가 이제 자동화하는데 사람들 대신 일을 해줄 수가 있고, 3D 프린팅이라는 건 지금까지는 다 그 페이퍼, 종이에다가 프린팅을 했는데 이제는 3차적으로, 2차적으로 프린팅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상품들을 바로바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어줄 수 있는 AI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물을 저번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인지, 분석, 판단, 제어할 수 있는 것, 사람들 대신에 인공적으로 지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든 걸 제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인공지능이 또 그 스마트 공장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스마트 팩토리의 실제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전통적으로 제조 강국인 독일에서 독일. 아디다스라는 회사가 스마트 팩토리를 2015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퍼져 있었던 공장들을 이제 앞으로 본국으로 가져올 계획을 짜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하는 게 3D 프린팅을 이용해 가지고 주문형 생산, 맞춤형 생산 해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대량 생산을 했는데 주문형, 맞춤형, 원하는 사람, 원하는 색깔, 원하는 재질, 원하는 발 사이즈로 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사람에 맞게끔.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걸 이용하고 3D 프린팅을 이용하기 때문에 1년에 50만 켤레를 만드는데 단 10명만으로도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스마트 팩토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2016년 정도에 저도 이제 거기 가봤거든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기가 팩토리라고 해서 테슬라라는 회사가 한 5조 정도를 들여가지고 지금 그 건물을 지어놨거든요. 그 공장을 지어놨어요. 스마트 팩토리 로봇으로 이제 생산을 해내는 건데, 그래서 모델 3라는 차.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모델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모델 S가 나왔고, 그 다음에 모델 X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모델 3. 대량 생산해가지고 저가로 35,000불대에 뿌리려고
생산하려고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기가 팩토리에서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뭐 공정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모델 3 많이 못 보시잖아요, 사실 주위에서. 그죠? 그렇죠. 저렴하게 나왔다고 말은 들은 것 같은데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가 팩토리가 약간 이제 차질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또 체로키 카운티, 아틀란타 체로키 카운티에 그 아디다스가 공장을 또 세웠어요. 160명을 고용한다고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160명이요? 예. 그리고 그걸로 이제 1,800명 켈레를 만들어낸다 1년에. 근데 이제 그게 뭐 기가 팩토리 아까 말한 그 테슬라 기가 팩토리도 그렇고 지금 아디다스 체로키 공장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좀 잘 운영이 안 돼가지고 문제점은 많아요. 그래서 체로키에 있는 그 아디다스 공장 같은 경우는 다시 동남아시아로 돌아간다고 지금 발표가 나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아직은 스마트 팩토리가 그다지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저 성공한 예를 들자고 하면 포스코라는 그 한국 회사, 포항제철 회사가 포항제철, 좀 잘 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뉴스를 많이 듣고 있긴 한데 원래 뭐든지 초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성장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디다스하고 또 테슬라도 그렇고 초기에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장통을 겪는 거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게 정착이 되면은 지금 포브스라는 그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생산성이 7배 정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 회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독일 회사, 그리고 미국 회사, 그리고 한국 회사 중에서 사실 포스코만 좀 성공을 했다. 그러면 한국이 굉장히 스마트 팩토리에서 앞서가고 있나 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가공산업으로만 성장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왜 수출로만 성장할 수 있는 나라예요. 내수시장이 좀 작고 또 우리가 가진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든지 수출을 해서 생산 가치, 부가가치를 늘려서 살아나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반도체니 차량이니 그죠? 그리고 정유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한국에서 크잖아요. 뭐 물론 조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있지만 그래서 미래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한국은 굉장히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업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는 참 좋은 일일 텐데. 그렇죠. 사실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은 그만큼 사람이 적게 필요해 준다는 또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재미있는 그 숫자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번에 배우시면 좋으니까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고용 인구가 1억 3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300만 명, 10% 정도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35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20만 명. 거기에다가 그 우체국 그 트럭 있죠. 배달하는 트럭이 한 14만 대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버하고 리프트라고 그 라이드 쉐어링 그 서비스 해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공유차들. 그게 한 100만 명 정도가 좀 운행하고 있는데 그게 다 없어지겠죠? 네. 자율주행이 나오면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죠. 그거만 해도, 그러니까 운송 분야만 해도 사람들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제조업도 한 1,300명 정도, 300만 명 정도 미국에서 전체 고용인구의 10% 정도가 제조업에 종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많이 없어질 거고 그러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쓰는 순간에 누군가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경제는 생산과 소비로 이루어지잖아요. 누가 생산해서 그걸 팔면은 누가 사면은 또 그게 이제 이익이 되는 거고, 그죠? 소비가 사실은 우리의 소비가 상대방의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럼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게 기본소득제라고 해서 Universal Basic Income이라는 얘기를 하고 국민배당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중국계 미국인 앤드류 양이라는 사람이 한 달에 1,000불씩 주겠다는 공약을 했어요, 지금.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소득제라고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달에
$1,000불씩 모든 국민한테 주겠다. 지금 굉장히 많은 세계 그 유명 인사들이 그거를 동의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테슬라의 그 창시자인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네.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버진 그룹의 창시자인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왜 지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미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미래를 보고 있잖아요. 네. 자기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변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정부가 좀 책임을 져줘야지, 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회사들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전체 미국 경제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저는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것이 제가 월리라는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 네. 사람들 이렇게 전동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타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모니터만 봐요. 예. 걷지도 않아요. 예. 그 전동 의자가 예. 움직이면서 이동을 하고요. 예. 사람들이 서로 대화도 안 해요. 예. 네. 예. 그리고 간식만 먹으면서 모니터를 보고 대화를 하면서 살더라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회가 된다면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런 사회가 됐을 때 분명히 이제 모든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예요. 사실은 지금 사무직이나 행정직도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다 인공지능과 전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걸로 모든 자료들이 다 모집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다 대체가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편리해지는 거잖아요, 사실 삶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일까? 미래에는 어떤 걸 하면 살아야 될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는데, 제가 볼 때 5가지 직종 정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5가지요? 그러니까 크게 5가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인문에 관계된 것들인데 네. 영적인 건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네. 왜냐하면 영적인 거는 기계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감정적인 것도 네.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테라피스트나 아니면 상담가들 그런 사람들은 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 교류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세 번째는 위로에 가는 것들. 위로에 가는 것도 지금 웬만한 것들은 수술도 그렇고 테스팅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바뀌지만, 나중에 제가 만약에 제가 심장 수술해서 체스트를 그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봐요. 네. 그럼 제가 기계들 말만 믿고 그 수술할 것 같아요? 아니면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의사 선생님 한 분이랑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몇 분이랑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마취과 의사랑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 거냐고 물어봐야 되고. 그렇죠. 내 생명에 관한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돈도 똑같아요. 돈 문제도. 인터넷 가보면 돈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재정, 돈, 그리고 세금. 정말로 많은 정보들이 있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재정이나 은퇴 준비 같은 거 하는 거 마치 그 마인필드, 그러니까 지뢰밭을 걷는 것 같다. 근데 혼자서 지뢰밭을 그 인터넷 보고 그걸 판단해서 걷고 싶냐, 아니면은 지뢰밭을 매일 지나는 사람과 같이 손잡고 건너가고 싶냐고 얘기를 해요. 네 번째 그룹은 당연히 네. 헬스겠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 아, 그러니까, 운동이요? 네, 운동하는 것도. 저 세상에서 운동 살 빠지고 건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은 다 알고 있죠? 강진 씨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건강해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운동하고, 매일같이 운동하고, 그리고 음식 좋은 거 먹고, 과식하지 않고, 그리고 나쁜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먹고 좋은 음식만 먹으면 살이 빠져요. 그런데 운동 가르쳐주는 코치 로봇이 할 수 있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로봇이 아무리 하라고 얘기를 해줘도 네. 옆에서 그 동기부여 해주고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로봇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로봇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정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감정에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조언해주고 이끌어주고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더 수요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직업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군요. 예. 5번째 그룹은요? 5번째 그룹은 그 전문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지 AI나 그리고 3D 프린팅이나 클라우드 컴퓨팅이니 막 이런 복잡한 만들 있잖아요.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렇죠. 컴퓨터 그런 직업들은- 엔지니어링 쪽이요. 그렇죠. 예. 시큐리티도 그렇고. 예. 자율주행차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누가 해킹해서 그걸 움직이면 어떡하냐 이거죠. 시큐리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분야는 또 차세대들이나 아니면은 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재교육을 받으셔도 그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스마트 팩토리와 미래의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스마트 팩토리가 가져올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지, 아니면 사회가 주는 그런 기본적인 기반으로 인해서 쾌락 위주의 삶을 사람들이 살게 될지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하는 강지연의 100세 시대였습니다.